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시장을 보니까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을 보니까 네네.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약간 쉬다가 네. 또 열심히 질주하는 거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달려라, 달려라. 어떻게 보셨나요? 하여튼 엄청 달리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어저께 하루 잠깐 쉬었는데 사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주식들, 뭐 나스닥 전체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것이 오늘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상 최고가로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 나스닥이 오늘로서요. 벌써 1년에 반밖에 안 됐고 그중에 한 3달은 완전히 크게 떨어졌었는데 2달 반 정도는요. 사상 최고가 기록을 25번째 오늘 썼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의 나스닥의 어떤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냥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금값은 또 공허인지 이틀 연속으로 좀 $1,800 이상에서 일단 거래가 좀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4일차가 되지만 시카고 시장에서는 $1,800 이상은 좀 끝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경제도 어렵고 지금 수많은 어떤 코로나 문제 여전히 이슈지만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장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팩트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 네. 중심에는 기술주가 분명히 한복판에 있죠. 기술주 섹터가 오늘 1.73%나 올라가면서요. 섹터로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애플 말이 많죠. 뭐 애플도 비싸다 싸다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애플의 가치가 벅시에서에서 40%가 넘는 절반이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도이치방크가 이거 역시 문장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380에서 $400로 목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목표 주가 $400 때도 아주 그냥 일반적이 됐습니다. 아마존이 마치 $3,000가 일반적인 가격이 나온다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오늘 2% 이상 올라가면서 장중에는 어저께였지만 종가로는 오늘 사상 최고가가 갔고요. 아마존은 깔끔하게 오늘 뭐 종가이자 사상 최고가 그냥 바로 그냥 막판에 그냥 또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큰 시장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세의 기세는 아직까지 여전한데 네. 뭐 사실 사망자 수가 더 중요하다, 뭐 감염자 수보다 사망자 수를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파우치 박사가 이제 다시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얘기했지만 하여튼 눈에 보이는 숫자로 보면 사망자 수가 약간 좀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일주일 전에죠. 벌써 열흘쯤 됐나요? 파우치 박사 의료 증언에 나와서 10만 명 수도 볼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그때 안 믿었는데 5만 명을 쑥 덮더니 오늘도 6만 명을. 네, 6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하루 사이에 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6만 명에도 달하지 않거든요. 네. 네, 이게 하루 만에 미국에서는 6만 명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세인 거죠. 그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솔직히요. 네. 네, 이거 숫자로만 보면 300만 명이 됐습니다, 누적으로요. 미국 전체적인 숫자가 지금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요. 지금 보면 제일 큰 무서운 나라가 지금 결국 미국 그리고 브라질, 인도 뭐 이러고 아프리카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미국의 우리가 알던 선진국 미국이랑은 약간 뭔가 다르죠. 최소한 이런 헬스케어 쪽, 의료 이런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사회 의식 이런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아마 저것만큼은 많이 뉴스를 그동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여하튼 미국의 본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가 또 무섭게 또 올라가면서 캘리포니아가 12,000명대 하루예요. 하루입니다. 하루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선 고단에도 왔지만 사람들이 이동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카카오건, SK건 검색해서 운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 위치자, 아니 네이버 이런 거 정해져 있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아이폰 아니면 결국 구글 맵 뽑는 네. 거거든요. 거기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 트랜지스는 대중교통인데요. 이 모두가 위에서 꺾여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다니지만 이 의미는 다니는 사람이 조금 멈칫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길이니까 안 보고 갔다 그러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아는 길이라도 네이비 찍고 가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아는 길도 그렇죠. 네이비 찍고 네.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출퇴근할 때.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항공주는 이제 반등을 약간 시도했지만 전체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거가 이제 드디어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확인해줬거든요. 36,000명 이제 레이오프
뭐 일시적이 됐건 어찌 됐건 해고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이 된 것이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상황이 안 네.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뭐랄까 같이 좀 보여주는 것이 결국 금값이죠. 금값은 어찌 됐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800달러 넘어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금은 투자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금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요. KRX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1g 단위로 막 사거나 팔 수 있고요. 금 통장 하시면 뭐 1,000원 단위 막 사실 수 있거든요. 투자하실 수 있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는 이건 금 현물을 자체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0% 똑같이 가는 겁니다. 금 ETF 이것도 사상체육과에 이제 근접하는 거죠. 사상체육과 아직 조금 모자라지만 금 광산주도 이것도 난리 났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것도 고점을 향해서 뭐 52주 체육과는 당연하고요. 이게 어찌됐건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오늘과 같이 이런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계속 주도의 중심적으로 네네. 상승 탄력을 받아서 좀 이어질까요? 이게 좀 쉽지 않은데요. 어찌됐건 시장은 올라가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다시피 뭔가 지금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훅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항공주는 되는 듯하다가 다시 내려갔고요. 항공주랑 같은 묶음이잖아요. 다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선 그리고 리오프닝 네,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 주식이죠.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은 묶음으로 재미없는 거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만드는 것, 옷 파는 거, 리테일 하는 쪽 다 전체 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딱 그림을 하나 제가 직접 준비해 왔는데요. LPL 파이낸셜에서 제프리 부츠 바인더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뭐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러셀 10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러셀 1000이라는 거는 그냥 시가총 1위부터 1000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성장주랑 가치주로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주식은 성장이냐 가치냐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가치네요. 네, 네. 네, 파란색의 가치인데 이건 올해 들어서요. 가치주가 17.01, 17%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상대적으로 성장주는 13.5%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우리가 그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성장주 하면 테마주로 얘기하고요. 가치주 하면 그냥 자산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 주식 하실 때는 성장주라는 건 무조건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앞으로 늘어날 거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망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니까 이익이 됐건 매출이 됐건 무조건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대한제당이나 땅만구, 농심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가치주는 근데 이렇게만 네, 가치주까지 말씀드리면 가치주는 뭐냐면 무조건 우리가 많이 하는 PER, PBR, PSR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상당히 극명하게 갈려져 있다. 그래서 싸다고 많은 사람 저평가된 걸 사는 것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 고 PBR, 고 PER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시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대표적인 성장주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거죠. 딱 아마존이죠. 아마존. 네, 아마존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가치주는 뭐겠습니까? 쉽게 해서 은행주죠. 은행주. 이런 것들이 바로 극명한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더 중요한 거로 오늘 제일 네. 중요한 거를 제가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보셔야 네. 되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코로나19니까 그러려니 하고 남들이 다 그 아마존 사고 쉽게 해서 남들이 다 테슬라 사갖고 그런 게 올라가느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그림 하나만 오늘 이해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오늘 게임 끝난다고 좀 보고 있는데 딱 이 그림인데요. 이거는 약간 좀 어렵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소비 패턴인데요. 소비 패턴 중에서도 쉽게 얘기했으면 백투스쿨입니다. 백투스쿨이 뭐냐면 미국은 학기가 9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학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세일즈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네. 옷도 사줘야죠. 예를 들어서 학용품. 학용부도 사줘야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새로 사줘야죠. 게임기도 다 사주는 거 아닙니까? 가방, 거의 그렇게 백팩도 들으니까 거의 사줘야 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거의 노예 계속 사줘야죠. 계속 사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림인데 이게 저 왼쪽부터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100으로 놨을 때 말이죠. 100으로 놨을 때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사줬냐 그 얘기를 그리는 그림인데요. 당연히 백투스쿨 하면 뭘 사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파란색 제일 아래가 뭐냐면
옷입니다. 옷. 여기 보니까 네. 트래디셔널 프로덕트인가요? 네, 트로지션 네네. 프로덕트니까 전통적인 상품이고 옷이 되겠고 옷과 액세서리 그러니까 애들 따님 있는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네. 있으면 뭘 사주겠습니까?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도 사줘야죠. 그죠. 화장품도 하나 사줘야죠. 화장품도 사야죠. 그런 것이 액세서리, 가방도 사줘야죠. 백팩 같은 거 작년에 2년 동안 들었는데 엄마 사줘. 그래갖고 또 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쉽게 해서 스쿨 서플라이라 그래갖고요. 쉽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가방 노트북도 들어가고 노트도 들어가고요. 연필, 펜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쉽게 해서 풀도 사줘야죠. 가위도 사줘야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두 개가 2017년, 18년, 9년에는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 보시더라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쉽게 해서 전자기기들 있죠. 쉽게 해서 태블릿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선 공부를 하는데 무슨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을 수 있고 뭐 에어팟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제일 위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 그래서 일렉트로닉 가세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컴퓨터 하드웨어, 노트북 이런 걸 사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친 거가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이런 거 테크 제품들이 이번에 전년도 대비 28%나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아래쪽 말씀하셨던 전통적 의류 상품이 17% 감소했는데 제가 오늘 이걸 보고 빵 터진 게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있죠. 네. 제일 오른쪽 위가 하늘색이 보이는데 없던 선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보이시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네네네. 가운데서 제일 오른쪽 2020년에서 위에 약간 하늘색 아예 옅은 하늘색. 네. 그걸 한번 제가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한글로 안 써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 위생용품. 예를 들어서 우리를 보면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손세정제도 들어갈 것이고요. 네네. 마스크도 이런 마스크.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기 그 다음에 뭘 사주냐면 책상을 사줍니다. 책상을요? 이 책상이요. 집에서 공부하라 이거죠.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이걸 이제 우리 앵커께서는 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해하실 텐데 미국의 가정에 보면 여러분들 영화나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어디서 축제하냐면 대부분이 테이블 있죠. 식탁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미국의 애들 방에 책상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마 집에 있었죠. 사실. 저는 있었죠. 왜냐하면 네. 한국 엄마 아빠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신 거예요. 네. 그게 아주 핵심 저희는 포인트인데. 한국에서부터 들고 갔어요. 그거죠.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장혜재 앵커님이 지금 빵 터지는 거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 미국에 생활하시면 이 방송을 딱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학생들이 애들 방에 웬만하면 책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그맣게 댄이라고 해갖고 조그만 거, 사람 앉아있을 때도 없는 거 조그만 방에서 뭐 테이블 하나 놓는 거로 가족들이 다 쉐어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대부분이 식탁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네. 책상을 사준다는 겁니다, 책상. 왜?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거든요. 그죠. 저는 여기에 오늘 이해가 모든 가네요. 것이 다 네. 담겨있다 보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게 바로 전통주가 안 되고 지금 기술주로 올라가는 그런 큰 흐름이다라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게임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약에 목숨을 걸고 그렇죠. 계약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이 가능할까요?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말씀하시 혼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만 2대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말을 할 건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뉴욕에 쿠오모 지사가 딱 붙었잖아요. 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뭐 하고. 근데 쿠오모 주지사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얘기를 했어요. 뭐 감히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건 주정부의 결정 권한이다라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약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증시의 특징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른 종목들도 좀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이 종목도 앞서 바로 봤던 표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학교 관련이 옷을 사줘야 되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뭐 리바이스 가서 바지를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62%가 매출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매출이요? 2분기에. 주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트위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트위터도 구독하는 플랫폼을 서로 이제 구축한다는 거 알려지면서 오늘 트위터가 주가 급등했고요. 테슬라는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5,000원 올려놨는데 오늘 주가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니콜라가 또 30몇 프로 올라갔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알리바바가 이제 엔트란 것에 이제 자회사인데요. 자회사는 마찬가지죠. 엔트란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직접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의 모든 큰 백화점이 있죠. 롯데건 신세계건 명동의 모든 것들 보면 뭐가 있냐면 알리페이가 붙어 있습니다. 면세점에 다 붙어 있거든요. 알리페이 받는다고. 그 알리페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사를 오늘 IPO를 추진한다는 얘기. 물론 회사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커멘트는 없는데 하여튼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알리바바가 오늘 또 9%나 올라갔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면 얼마만큼 가치를 받을 거냐는 건데 엔트라는 곳이 한 2천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약간 24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2천억 달러면 알리바바가 한 30% 내외 갖고서 한 600억 달러 정도 나오는데 얼마 정도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알리바바가 오늘 지금 시가총액 종가 기준으로요.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오. 7천억 달러.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S&P 500이 안 들어서 그렇죠. 네. 7천억이면 지금 전체 시가총 미국 S&P로 갖다 붙이면 5위권에 들어섰고요. 중요한 거는 페이스북 넘어섰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대륙의 힘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